안녕하세요. 초등수학 설명할 김민주입니다. 수학의 뿌리는 초등수학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동안 수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음수 부분은 빼고요. 수가 많이 나오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나누기 기호를 아예, 고등학교 때는 아예 안 나오고요. 나누기를 곱하기 기호로만 해서 나누기 기호는 사라지는 기호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수, 크다, 작다, 리얼 넘버, 진짜 수를 배우고요. 고등학교 때 가서 이매진 넘버, 상상의 수, 그러면 크기를 비교할 수 없는 수, 일명 I라고 이매진의 I를 따서 I 허수까지 배워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복소수, 실수와 허수를 합친 복소수를 배우는 게 수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수에만 국한돼 있는데 수학이라는 게 일명 옛날 분들이 수학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만 할 수만 있으면 되지 라는 시대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가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자화되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이 문자화되는 부분이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 1km는 몇 미터 하면 1000m 아이들 다 외워서 알아요. 그런데 이 미터나 그램 이런 것들은 그냥 단위고요. 뭐 길이를 나타내거나 무게를 나타내는 거고 K나 밀리, 센치 이런 것들은 다 숫자거든요. 그래서 K는 1000이고 밀리는 1000분의 1이고 센치는 100분의 1이고 요거는 지금 아이들이 많이 쓰는 거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원주율을 3으로 한다, 뭐 3.14로 한다 나오는데 중학교 때는 다 파이로 하는 것도 이제 문자화된 거고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오일러수, 자연상수라고 해서 2라고 해서 2.718 이제 아이들한테 요거까지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면 1km는 몇 밀리미터일까 하면 1km는 1000m 나오는데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는 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km. 그러니까 수학에서 사고력, 적용력, 응용력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를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요. 1km는 얘들아 밀리미터로 바꾸래. 그러면 이 코를 한번 성립해 보자. 수학은 이렇게 긴 식을 쫙 줄여서 답이 딱 나오는 게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킬로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꿔야 돼. 그러면 킬로미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K가 뭐라고? 문자가 아니야. 숫자야. 그런데 문자화한 거거든. 그래서 1000을 쓰고 그러면 이퀄 성립하죠. 그 다음에 내가 밀리라는 거를 꼭 써야 돼. 그럼 밀리가 뭘까? 1000분의 1. 그러면 여기다가 1 곱하기 1000 아이고 조금 주네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1000분의 1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퀄이 성립 안 하잖아요. 그러면 1000분의 1을 곱했으니까 모든 수에다가 1을 곱하면 곱하나 마나 되니까 1000분의 1 곱하기 1000 하면 여기 지금 똑같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니네가 요거를 밀리로만 바꾸면 돼. 그러면 곱하기는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얘랑 곱해서 요거 대신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이 5학년 돼도 요 식으로 쓰는 아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한테 수학은 특히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정 안 되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기본적인 기호나 이런 것들을 원리적으로 K가 1km는 1000m가 아니구나. K가 그냥 1000이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킬로그램이든 킬로미터건 모든 거에 다 형용되는 거고 또 슈퍼 가면 우유 있잖아요. 1000ml. 1000ml는 1리터. 밀리가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1000ml는 1리터라고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뭐냐면 퍼센트거든요.
퍼센트를 정확히 알면 소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 비율,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까지 거의 다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퍼센트도 수학의 기준은 1. 그런데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 이거를 기준 1을 100으로 할래. 그리고 퍼센트를 붙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퍼센트는 결국 100분의 1이라는 숫자를 대신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예제로 아이들한테 정확히 비율을 배우기 전에 물어봤어요. 얘들아 300개가 있어. 그중에 반을 먹어. 그럼 몇 개 먹는 거니? 그러면 150개요.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300개 중에 50% 먹어. 그러면 몇 개 먹니? 150개요. 다 나와요. 그럼 우리 식으로 한번 써보자 그거를. 왜 이렇게 안 지워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쓴 게 300, 모든 서술형은 식으로 하는 게 수학이거든요. 300개의 의가 수학에서 곱하기고 2분의 1, 반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150개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300개의 50%를 먹자. 300개의 50%를 먹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단위가 개 퍼센트가 나온다고요. 근데 정확히 어떻게 나와야 되죠? 150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아까 퍼센트가 뭐라 그랬어? 내가 늘린 거라 그랬지. 그러면 이거 곱하기 100분의 1하고 개. 그래서 퍼센트도 100분의 1이라는 숫자고 푼이랑 똑같다. 그리고 할은 기준을 10으로 한 거거든. 그러니까 곱하기 10분의 1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할은 10분의 1이라는 숫자다라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소금물이나 설탕물이나 이게 나오는데 여기 어머님들이 모든 책에 보면 이렇게 다 공식이 나와 있어요. 물론 공식으로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 사고를 한번 해보자. 자, 이거는 실제로 고등학교 그 수학 선생님이 수학 컨설팅 선생님이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정말 다 거의 100점 맞았대요. 근데 고등학교 때 왜 수학을 못할까? 그러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최상위 문제에서 소금물 문제하고 면 문제를 이렇게 식을 쓰라고 하면 못 쓴대요. 이거밖에 모른대요. 소금의 양, 소금의 양 하면은 공식으로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요 라고. 그럼 비례식으로 써봐. 그럼 비례식으로요? 그러고 못 쓴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걸로 설명을 수업 시간에 하거든요. 20%의 소금물 300g이 있다. 수학에서는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 3개가 나오면 처음에 아이들한테 이거 순서도 바꾸지 말라 그래요. 자, 소금물의 농도를 어떻게 정의했냐? 진하기. 초등학교 때는 진하기라고 하더라고요. 소금물의 농도는 딱 정해진 거야. 내가 바꿀 수가 없어.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을 소금물의 농도라고 하자. 이자율은 뭐냐? 이자율은 똑같아. 원금분의 이자율이라고 이건 정해진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이 무시하고 저 공식으로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자율이랑 똑같으니까 제가 요거로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20%의 소금물이라는 거는 퍼센트의 기준은 100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100개 중에 20개가 20%의 소금물의 농도구나. 소금물 얼마? 100. 그랬을 때 소금 20이 소금물의 농도가 이거구나. 그런데 얘를 퍼센트로 나타내 준 것.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0.2거든요. 100분의 20은 0.2잖아요. 그럼 0.2가 결국 20%라는 거, 이 같다라는 걸 그러니까 뼛속까지 알도록 이 원론을.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이야. 그런데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100을 곱해준 것을 퍼센트라고 한다. 그러면 20%의 소금물 300g 속에 소금의 양이 얼마이니? 그러면 원래 소금물의 농도 20%라는 것은 100 중에 20이 전체 100g 소금물 속에 20이 소금물인데 이 100g이 아니고 소금물이 지금 300g이라고 했으니까 그 속에는 얼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비례식으로 쓰면 100개 중에 20개가 20%란 의미인데 소금물이 100g이 아니고 300g이면 소금 얼마냐? 그러면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해서 100 곱하기 네모는 300 곱하기 20. 그러면 네모는 300 곱하기 100분의 20에서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 비례식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가장 간단한 거 분모 분자의 같은 수 곱한 건 크기가 같다. 100분의 20은 분모에다 3배 해줬네. 그러면 얘는 60. 공식 적용할 것도 없어요. 그냥 퍼센트에 대한 의미를 알고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물에 있구나. 기본 이거 없이 공식으로 가면 물 섞고 가열시키고 그러면 못 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선행을 많이 한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문제를 잘 풀고 맞는데 이 친구가 물 섞고 막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 어디 갔지? 퍼센트를 더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 소금물 300g에다가 뭐 10% 소금물 200g을 섞었다. 그러면 뭐 몇 퍼센트 뭐가 되냐?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들아 집에 포도 주스가 있어. 이렇게 큰 통에. 근데 컵 2개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따랐어. 그러면 이 두 컵에 있는 포도 주스를 섞으면 농도가 진해지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맛은 똑같지요. 그래, 퍼센트는 비율이기 때문에 더하고 뺄 수가 없어. 그런데 두 번째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은 g이니까 컵 속에 있는 200g, 300g 포도주스가 있다. 둘이 섞으면 500g. 이 속에 있는 포도양, 이 속에 있는 포도양 더하면 그 양이 증가되겠죠. 그렇지만 퍼센트는 어때요? 섞었다고 해서 더 진해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냥 10% 포도주스 10% 포도주스 섞으면 그냥 10%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학을 문제 푸는 거 물론 중요해요.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는 진리고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조금 원리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소금물 퍼센트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들여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개 퍼센트만 생각해. 300개의 50%를 먹어라 그러면 식으로 썼는데 단위가 개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150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 퍼센트를 없애줘야 돼서 퍼센트는 100분의 1이구나 라고. 그 다음에 넘길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이들이 삼각함수에서 많이들 포기해요. 이제 일단 처음엔 이제 로그 나오면 포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나오면 포기 많이 하고요. 뭐 미적분 나오면 말할 것도 없고요. 삼각함수에서 왜 포기를 할까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포기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거를 외우더라고요. 아까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K랑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우리는 60분법만 배웠어요. 즉 원을 360조각 내가지고 요 한 조각을 1도로 하자. 그런데 수학에서는 모든 것을 다 그래프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1도라는 거는 이게 벌어진 정도지 길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X축, Y축 좌표평면을 그리려면 길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얘네들을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하지? 라고 만들어낸 게 호도법이에요. 즉, 내가 이 호를 이용해서 이 각도를 벌어진 정도가 아니라 길이라는 크기로 표현을 하자라고 만든 게 호도법이거든요. 그러면 수학의 기준은 무조건 1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것은 라디안이라고 하는데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를 호도법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면
얘 반지름 R 그리고 이 호의 길이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으면 R분의 R. 그럼 뒤에 센치가 나오건 미터가 나오건 어떤 단위가 나오건 다 약분되잖아요. 아, 그래서 얘를 1로 하자라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고등학생이 외워요. 180도는 파이, 그리고 뭐 60도는 몇 파이 해가지고 외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하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길게 원리를 설명하고 습득할 시간도 없고 양도 많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초등학교 때 각도를 배울 때 얘들아 니네 나중에는 이거 60분법과 호도법의 차이. 그래서 수학의 기준은 무조건 1. 그래서 요 각도 1도라고 표시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요거를 1이라고 표시를 한다. 그러면 우리 반원, 이 호의 길이는 파이 r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는 180도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호도법에 의해서 반지름 r분의 이 호의 길이 파이 r은 찍찍 지워지면 180도는 파이. 그러면 내가 180도라는 거를 파이라는 문자로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삼각함수 나올 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파이 이렇게요. 그래서 요 호도법을 초등학교 때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60분법 180도를 파이로 표현한다는 이 원리를 초등학교 때 설명을 들은 친구와 안 들은 친구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꼭 설명해 줘야겠다. 아직 못했어요. 지금 저희 반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이거는 저희 반에 했어요. 중학교 때 1학년 처음 가면 초등학교 때 뭐 자연수의 혼합계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가 나오거나 뭐 숫자가 다른 숫자가 나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원리가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을 때 왜 곱셈부터 할까? 아무도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자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너희들 8cm 알지? 8cm가 뭘까? 1cm가 8개 붙은 거거든. 문자가 하나라도 나오면 곱하기가 생략된 거다. 그래서 곱하기가 생략된 거를 하나로 보는 거다. 즉 이제 조금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설명 안 했지만 수학에서 단항식, 다항식 하면 단항식은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이거든요. 그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한 덩어리로 봤는데 가로도 왜 가로를 먼저 할까요? 한 덩어리니까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을 때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이 정한 것도 아니야. 우리 곱셈 기호를 생략하자. 그러니까 얘는 하나다. 그러니까 곱셈을 먼저 하는 거다. 이 원리를 가르친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때는 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음수 개념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첫 번째 4학년 때 어머님들 4학년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짝수번 뒤집고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점대칭, 선대칭도 나오고. 짝수번 뒤집으면 모두 같다. 홀수번 뒤집은 거 모두 같다. 그거를 저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수학에서는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위 플러스 아래 마이너스, 플러스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수에는 이중국적도 나중엔 결국 국적 하나 되죠. 사람이 다 국적이 하나듯이 수도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되는 거 없다. 그냥 수 하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딱 하나로 결정이 된다. 앞에 어떤 부호가 많아도. 자, 그거를 설명할게 얘들아 하면서 핸드폰으로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런데 얘들아 우리 5층에서 만나자 하면은 어떤 친구는 지상 5층 가 있고 어떤 친구는 지하 5층 가 있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다 지상 5층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기호는 생략한다. 근데 마이너스 기호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5층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지상 5층을 생각하지 마이너스 5층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플러스 기호는 생략한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가 방향을 바꾸는 거야. 즉 4학년 때 배우는 뒤집기. 그러면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있었어. 자, 지금 플러스야. 이거 잠깐만 쓸게요. 숫자 앞에 막 부호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뭐 더 쓸까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일단 플러스에서 시작했다, 얘들아. 그러면 죄송해요. 어떡해. 어머. 죄송해요. 어떡해. 어떡해. 멘붕 왔어. 어떡해. 죄송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뒤집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을 뒤집었고요. 플러스는요. 안 뒤집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됐죠. 그리고 이번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자, 얘들아. 마이너스야. 근데 플러스는 방향 안 바꿔. 마이너스는 방향을 바꿔. 그러면 결국 플러스가 됐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학교 때 가면 음수의 개수가 홀수면 마이너스, 짝수면 플러스 맞는 말인데 니네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거를 꼭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 라고 이 4학년 때 배웠던 뒤집기를 반드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요거를 사칙 연산을 하면서 수는 자연수만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우리 분수도 배웠고, 그래서 이제 음수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 5 더하기 3은 얼마니? 그럼 8이요. 그러면 5층을 갔다가 또 3층을 올라갔어. 방향이 똑같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 플러스는 생략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덧셈 뺄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5, 지상 5층, 지상 3층. 그러면 결국 나 어디가 있을까? 지상 8층.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3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 생략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지하 5층 가고 지하 3층을 갔어. 그럼 너 어디 있겠니? 지하 8층이요. 그러면 중학교 때 가서 두 수의 부호가 같으면 덧셈 뺄셈해서 같은 부호 써주고 두 수를 더해준다라는 긴 나와 있는 말을 굳이 안 배워도 할 수 있고 5 빼기 3도 마찬가지예요. 5층에 갔어. 근데 마이너스 3은 뭘까? 방향을 바꿔서 3은 지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5층에서 3층 내려가면 몇 층? 2층. 그러면 3 빼기 5는 3층을 갔는데 5층을 내려가래. 그럼 지하 2층에 있지.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점은 5는 플러스고 3은 마이너스고 3은 플러스고 5는 마이너스고 두 수의 부호가 다를 때는 큰 수의 부호를 쓰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뺀다라는 그 이론을 안 배우고도 아니면 그때 배울 때 훨씬 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중학교 문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맘 놓고 지워. 플러스는 무조건 다 생략해. 대신 5 플러스 3인데 이 숫자와 숫자 사이에서는 플러스를 생략해 줄 수가 없다. 단 숫자와 숫자 사이에 플러스를 생략해 주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일까요? 대분수. 자, 대분수. 자, 1과 3분의 2라는 거는 1 더하기 3분의 2거든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꼭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자연수 부분과 이 부분은 소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로그 부분에서 자연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대분수가 자연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는구나라고. 그래서 덧셈이 숫자와 숫자 사이에서 생략되는 경우는 대분수. 그리고 문자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곱셈은 생략. 그래서 그거를 꼭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곱셈이 구구단을 막 외웠어요. 구구단을 막 외웠는데 구구단을 그냥 이렇게 벽보에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이들한테 얘들아 3 곱하기 5가 무슨 뜻이냐면 3을 5번 3을 5번 더한 것이 3 곱하기 5다. 그러면 내가 x라는 미지수를 5번을 더했어. 그럼 뭘까? 5 곱하기 x. 그런데 문자니까 무조건
곱하기 생략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3x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i한테 그러면 얘들아 모든 수에다 0을 곱하면 왜 0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뜻은 무슨 뜻일까? 3을 0번 더했다고요. 안 더했다고요. 그러니까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0도 0이고 100 곱하기 0도 0이고 모든 수에다 0을 곱하면 다 0이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요거 지금은 설명했고요. 조금 더 지나면 한 겨울쯤에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에는 저희 학원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제가 산타 할아버지 오실 때 그때 설명한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모든 수에다 0을 곱하면 0이 된다는 걸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자화식을 중1 때 배우는데 지금 5학년, 6학년 수업을 들으면 5x 더하기 3x는 뭘까? 이거를 저는 5cm 더하기 3cm로 하거든요. 니네 5cm 더하기 3cm 알잖아. 그러면 센티미터 대신 x야. 똑같은 문자다. 원리는 똑같다. 하나도 안 변한다.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5x 여기까지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면 곱셈으로 표시하는데 그러면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면 어떻게 표시할까? 니네들 다 알고 계세요. 왜냐면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다 알잖아요. 그러면 가로 3cm, 세로 5cm 곱하면 우리 이거 15 제곱 센티미터라고 하거든요. 센치 여기 다 지금 곱하기가 생략된 거니까 센치를 2번 곱하면 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6학년은 부피가 나오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와서 그러면 이 원리 그대로 똑같은 수 5번 더했을 때는 3을 5번 더해서 5 곱하기 3이고 그러면 이 5자를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요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로그를 일단 포기해요. 그리고 제가 딱 기억에 남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친구들이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로그 나오니까 이건 무슨 이렇게 다 포기를 했는데 저는 선생님 딱 그 말이 생각나서 다시 공부 시작했어요. 로그 포기 안 하고 처음에 같이 친구들하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강남 가나 봐요. 그래서 포기 안 하고 자기가 해보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대요. 니네도 고등학교 가서 로그 나오면 겁먹지 마. 니네 다 알고 있는 거야.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머릿속에서 꺼내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거를 설명해 줬대요. 애들한테 이제 요거 거듭제곱 설명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들아 2를 몇 번 곱하면 8이겠니? 3이요. 그러면 2를 몇 번 곱하면 7이 나오겠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학자들이 또 기호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호를 만들었냐면 로그라고 하고 2를 몇 번 곱해서 7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것만 기억한 거야 이 친구가.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그럼 니네 고등학교 가서 이런 공식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얘 적용시켜봐. 이것만 기억해. 그리고 이거를 니네가 꺼내서 적용해. 절대 로그에 기죽지 말고 겁먹지 말고 어려운 거 아니야.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의 약수 배수처럼 똑같은 거다. 약수 배수가 한 놈이듯이 지수와 로그는 결국 같은 놈이야. 같은 놈인데 중학교 때 지수 그냥 했는데 왜 로그를 포기해? 절대 포기하지 마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러면 여기 이제 어머님들이 볼 때마다 이 3은 아까 이제 어머님들도 기억을 더듬으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도 3이라는 숫자를 내가 1분의 3, 2분의 6 이런 걸로 표현을 했는데 로그 2의 8도 3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네? 그러니까 문제까지는 못 풀지만 기본 원리적으로 수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문자화로. 그래서 요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2의 1제곱은 2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까? 로그 2의 2야. 그러면 로그 2의 2가 결국 무슨 수다? 1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중학생이 다는 아니고 어쩌다 한 명이 집에 가서 이걸 혼자 다 해갖고 와서 얘기를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이들한테 3이라는 숫자가 내가 2분의 6도 있고 3.6도 있고 요게 사실 이게 컴퓨터에 제가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반 5학년 6학년 다 애들한테 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쓰는 진법 몇 진법? 10진법. 그러면 구단위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9분의 1 해봐. 왜 그 러시아 구단위가 이거 많이들 아시잖아요. 919, 928. 10진법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니네들이 다 근데 가끔가다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9분의 1은 소수로 고치면 얼마니? 0.1111. 그러면 우리 규칙 찾기 해보자. 0.2, 9분의 3, 0.3333. 그러면 9분의 7은 0.7777. 9분의 8은 0.8888. 9분의 9는 0.9999. 9분의 9는 1인데? 그래, 맞아. 1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면 3은 2 더하기 1이니까 2 더하기 이렇게. 그래서 2.9땡으로 표현한다까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수에 단순히 계산기가 할 수 있는 수가 아니라 문자화되는 것에 많이 익숙하고 스스로 해낼 수 있게끔 저는 그게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을 그 어머님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고등학생도 나눗셈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어머님들 생각하기에 오바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나눗셈 할 때 450.5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450.5 나누기 25. 그리고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요. 이거는 니네 바꾸지 마. 나눌 때, 나누기 할 때 나누는 수는 무조건 자연수로 만든다. 그리고 이거 목에다 점 안 찍으면 45,050을 나눈 거기 때문에 목에다 반드시 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쓰고 25 쓰고 이렇게 쓰면 여기 8번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아이들 안 틀려요. 그런데 이 나눗셈을 아이들이 18.2라고 하는 아이들이 반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무조건 이거 0이네? 그럼 이거 내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 이게 화살표로 하거든요. 얘까지 내렸어. 그럼 내가 몫을 여기다 써야 돼. 그러면 5 속에 안 들어가니까 0. 그러면 0 곱하기 25 생략하지 마. 반드시 0 써. 그리고 5. 그리고 이거 0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몫을 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 목 위에도 이렇게 화살표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나눗셈은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저희 반 아이가 이제 틀린 케이스거든요. 이 경우에 이렇게 약분을 해요. 이렇게 0 약분, 0 약분을 해요. 그러면 안 돼가 아니고 왜 그랬어요? 10이니까요. 선생님이 언제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야지만 크기가 같다 그랬지 같은 수를 더한 거는 전혀 아닌데 했더니 덧셈이구나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 듣고 그 다음번에 별분의 1 더하기 별분의 1 더하기 별분의 1은 요렇게 써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하냐면 틀렸다고 안 하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뭐니? 그럼 2분의 3이요. 그러면 비교해봐. 어디가 틀렸는지. 그리고 다시 얘기해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왜 2분의 3인지를 이제 아이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분모가 같을 때 분자를 더하는지. 그리고 곱셈일 때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걸 또 같이 설명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다 맞고 틀리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시험을 보거나 뭘 틀렸을 때 맞았어요라고 하지 마. 선생님은 식을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친구가 3.16을 3.16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거 어떻게 읽니? 그랬더니 345요. 그래. 그러면 이게 왜 300일까? 100의 자리니까. 근데 우리 요거는 생략한 곱하기 1은 생략하니까 끝에는 그냥 5로 끝나고요. 이거를 설명해 주면 그 다음에 다시 맞다. 잘하는 친구예요. 잘하는 친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왜 이게 16이 아닌지
16으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게 자릿수고 이 3이 3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읽어보자. 345 이렇게.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가면은 뭐 10의 자릿수와 뭘 바꾸고 이런 그 방정식 문제가 나오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세 자릿수 A, B, C가 있어. 니네 어떻게 읽을래? 그러면 A 100, B 10, C라고 읽어요. 그래서 그거 응용할 때 요런 식을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162 나누기 5 이거는 이제 실제 저희 반에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62 나누기 5를 했는데 몫을 32 쓰고 나머지 2 쓰고 32.2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게 왜 틀렸는지를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분수로 고쳐봐 그랬어요. 그래서 분수로 고치니까 5분의 뭐 나오고 5분의 2가 나오잖아요. 그럼 5분의 2는 뭐지? 10분의 4요. 그러면 32.2가 안 되는지 알겠지. 그리고 나누기도 이제 다시 해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다음에 아이들이 넓이는 제가 이것 때문에 요거는 아직 못했어요. 근데 반드시 하려고 해요. 일단 얘들아 수학의 기준은 1이야. 8cm는 1cm가 8개 모인 거고 직사각형 넓이가 왜 가로 곱하기 세로일까? 자, 넓이는 무조건 다 직사각형에서 나온다. 자, 1cm, 1cm, 수학의 기준 1cm, 1cm인 거 이거를 센치면 제곱센티미터, 킬로면 제곱킬로미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3이고 요거 2만 할게요. 그러면 요런 1cm, 1cm 같은 정사각형이 여기 3개, 여기 그래서 총 몇 개? 6개.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다. 그러면 삼각형은 2분의 1 붙이고 대각선은 그러면 넓이를 할 때는 항상 뭘 봐야 된다? 직각을 봐야 된다. 그래서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은데 내변의 길이가 같은 거의 성질은 뭐다? 대각선이 직각이다. 마름모에서는 이게 직각이 꼭 직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름모에서는 내변의 길이가 같을 때는 내 각이 같은 게 직사각형이고 마름모는 내 변이 같을 때는 반드시 대각선이 직각이다. 그러면 넓이를 할 때 어떡하겠니?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이면 이만한 직사각형이 나오니까 그거의 반따. 그래서 대각선에 아이들이 제일 시간 지남을 잃어버리는 게 마름모 넓이거든요. 그래서 넓이의 원리는 직각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약간 생략할게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생들이 이제 소공식이라고 해서 외우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저희 동네 사는 아이가 시험지 받자마자 소공식을 막 그렸대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왜 외웠어?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삼각형 넓이 모르니? 초등학교 때 여기 직각 표시 있고 여기 직각 표시 있잖아. 그러면 A 곱하기 B나 C 곱하기 H나 똑같이 그거를 왜 외우니? 그리고 이거는 닮은 비해서 해보면은 헷갈릴 게 없어. 그리고 이거를 막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넓이를 할 때는 기준이 직각이야. 그러면 고등학교 때 이제 직각이 아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얘랑 똑같아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면 이게 직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변하고 이게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사인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때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높이가 직각이 아니야. 그러면 거기다 뭐 붙인다? 사인 세타만. 근데 이거를 대충 공식으로만 외운 애는 삼각형에서 문제 낼 때 이 각을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니죠. 딴 각을 주죠. 그러면 딴 각을 갖고 공식을 풀면 틀리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반드시 이게 직각일 때 이게 밑변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반드시 두 변일 때 이 각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나 이거 같이 가르칠래. 그리고 사인을 아예 설명할래. 어머님 아버님들은 사인을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대다수 배운 게 사인 이렇게 배우셨죠. 그렇지 않을까요? 코사인. 그죠?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는데 초등학생도 아는 게 대변 대각은 알거든요. 그러면 사인은 일단 직각 삼각형이니까 분모 직각 삼각형이니까 직각이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이거 동그라미 갈표로 할게요. 사인 동그라미는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 이거 빗변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사인 세타는 A분의 이것의 대변 C.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냐? 그래서 이게 사인 이렇게 외운 거예요, 우리가. 근데 코사인은 사인 요 동그라미 요각에 대한 코가 보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컴플리먼트 그 뜻이 보각이라는 거거든요. 보각은 둘이 합해서 90도 되는 거. 그러면 얘랑 합해서 반드시 90도가 돼야 되잖아요. 직각이니까. 그러면 이변에 대한 대변. 어머 어떻게? 제가 말이 지금 막 빨리 해야 돼가지고 그러면 이변에 대한 대변 B. 그래서 A분의 B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사인은 이것도 되지만 이름을 그렇게 붙인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원론적으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가르치면 2분의 1 PQ 사인 세타를 아이들이 헷갈릴 수가 없겠구나. 왜? 이각과 이각 사이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분의 1 이게 반드시 요각의 사인 세타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지? 그러면 얘도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막사각형이에요. 그냥 마름모가 아니라 그냥 그리고 막사각형이니까 여기가 직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제공식에서 똑같아요. 대각선 사인 세타만 붙은 거예요. 그럼 굳이 안 외워도 3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요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할까 봐 그러는데 저희 반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 부분은 아이들이 이제 원넓이가 왜 파이 r 제곱인지를 설명한 거고 이 원넓이랑 똑같이 원을 잘게 쪼개서 직사각형을 만들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아이들이 넓이를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보고 대각선을 외우는 게 아니라 넓이는 일단 직각에서 나와야 된다. 직사각형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원도 이렇게 잘게 쪼개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머님들 좀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면 귤같이 생긴 거 좀 큰 놈 있잖아요. 그거를 가운데를 딱 짜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귤 같은 게 잘라가지고요. 얘를 만들어 보세요. 얘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면 직사각형 만들어요. 그러니까 케이크나 다른 걸로는 하기 힘들고 그 귤같이 생긴 거 있어요. 좀 이쁘게 생긴 거. 그래서 아이들하고 해보면 그래서 이게 반땅이니까 원주의 2분의 1이고 이런 공식도 물론 외워야죠. 근데 그냥도 외워지더라고요. 애들이 3 빼기 5가 마이너스 2를 부호가 갖고 있다는 거 생각 안 하고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되듯이.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꼭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원이 아니야. 찌그러진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그리고 5학년 1학기 책에 보니까 선을 모으면 면이 되고 면을 잘게 자르면 선이 된다. 이게 바로 미분 적분이거든요. 근데 미분 적분 해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먼저 배워서 미분이 먼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적분이 먼저 나왔잖아요. 정말 고대 아르키메데스부터 그 옛날 땅 넓이.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크게 하면 오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넓이를 낸 거다. 그래서 얘들아 직사각형 넓이가 수학의 기준이야. 그거는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 모든 수학에서 넓이 구할 때 다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9조각 냈으면 이렇게 쓰면 이게 넓이다. 근데 너무 귀찮잖아. 이걸 언제 다 쓰니? 이거 만약에 100조각 냈으면 S1부터 100 못 쓰잖아. 그래서 나온 게 이 기호란다 하고 아이들한테 시그마랑 기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서 이제 시그마하고 17세기인가요? 18세기인가요? 17세기 후반 정도 라이프니츠하고 뉴턴이 이제 미분을 하면서 그 역관계로 적분을 하면서 이제 인테그랄 기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인테그랄 기호는 여기다 극한만 놓친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리진 않지만 고등학교 가서 그 많은 학습량을 하기 전에 기본 원리만, 그러니까 기호잖아요. 우리 빨간불에는 건너면 말고 파란불에 건너자라고 약속했듯이 그냥 기본 기호를 초등학교 때 하면 훨씬 아이들이 수업 듣는데도 좋고 사고력도 생겨요. 아까 로그 같은 경우에서도 반드시 생기고 실질적으로 저희 반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진도를 이렇게 선행을 한 거에 대해서 불안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왼쪽은 5학년 1학기 책이고요. 오른쪽은 중학교 1학년 책이에요. 문제 똑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제가 뒤에 보시면 이것도 5학년 거, 이거는 중1 거, 이거는 고등학교.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거 할 때 이제 규칙 찾기를 하니까 아이들한테 이거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완벽히 습득한 아이는 이거를 풀어요. 그리고 이거에서 이제 요 두 수 차이가 1일 때는 B 빼기 A가 1이니까 요게 없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어머님들이 선행 안 했는데 선행하면 좋죠. 선행 안 했는데 라고 해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조금 제가 이걸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저 아이 못 혼내요. 혼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죄송해서 요것만 얘기할게요. 제가 최근에 어떤 가장 큰 경험을 했냐면요. 두 친구가 있어요. A와 B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 다 식을 막 잘 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숙제를 막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머님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설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도 줄고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거를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숙제도 이제 본인이 하려고 하고 학원에서 배운 거 저한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동생도 봐준대요. 그렇게 기특한 친구 A가 있었고 B라는 친구는 중2 끝까지 선행한 친구가 못 푼 문제를 제가 풀고 설명해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두 친구가 있어서 너무너무 예쁜 친구들인데 이 A라는 친구가 하루는 집에 늦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행정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B라는 친구와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이 B라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날.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머님이랑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전에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죄송하다고 하고 아니에요 선생님 뭐 수업 끝난 시간인데 여기서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이 친구를 또 다시 개별로 또 시간을 내서 또 차분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또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죠. 이런 일이 갈등이 없겠구나라고. 그리고 또 전화를 하고 나서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A라는 친구도 제가 어떤 친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B라는 친구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는 두 학생 말을 다 믿는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한테 한 번 더 물어볼 테니 어머님도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그랬거든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부탁을 드려서 어머님이 물어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친구가 A라는 친구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 너무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애를 막 엄청 혼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멘붕이었어요. 어머니, 칭찬받을 일이 왜 혼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아니요,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때 이거 뭐지? 순간 이거는 칭찬받아야 할 일인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저한테 보여준 행동이 있잖아요. 그럼 어머님 혼내시기 전에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거를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걸 물었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이 이를 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숙제 베낄 수 있어요. 그럴 때 무턱대고 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머님한테 저는 이 아이를 어머님도 칭찬해 주셔야 되고 저도 칭찬해 줘야 된다. 용기 있게 그거를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쨌든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B라는 친구한테 사과를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반드시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지 울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왜 혼나지? 그래서 그거를 어머님한테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두 친구를 모아놓고 저도 칭찬을 해줬고요. 이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친구 또한 그거를 이제 했는데 이 친구가 또 얼마나 멋있게 얘기를 하냐면 진정성 있는 사과라 받아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가 혼내지 마세요라는 게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 5학년, 6학년, 4학년 아이들이 혼날 일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혼내실 때는, 그리고 고등학생에서 수학 포기하고 이런 아이들 만났을 때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그 공부 못한다고 혼나거나 숙제 안 했다고 혼나는 거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에요. 전기, 전자, 컴퓨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AI 시대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사고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사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힘을 길러주고 상처 주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기운을 붙들어 주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거 죄송합니다. 이 정작 중요한 얘기를 못해서 이거 어떡하나. 네.